지금 서비스 센터를 지금 방문한 게 최초의 2011년도 초창기에는 아예 2013년까지는 조치를 아무것도 안 해드린 것 같아요. DPF 관련돼갖고 13년서부터 해갖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뭐 기본 소모품까지 다 관리를 하셨어요. 서비스 센터 쪽에서. 지금 최근 날짜가 2023년 3월달까지 들어갔어요. 11년도부터 해갖고 서비스 센터만 다니셨던 것 같아요. 일단 내용은 맞네요. 일단은 11년도부터 다녔다는 게 DPF 미제 필터 끄름 축적이라고 떠요. 네, 전형적으로 많이 뜨는 코드. 미입자 필터 재생 빈도. 다른 고장 코드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찾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드웨어적으로 만약에 혹시라도 센서류나 이런 게 나갔으면 분명히 코드가 잡혔으니까 잡혀 있을 텐데 그 코드가 안 잡혀 있으니까 아무래도 찾는 방향성을 좀 찾기가 힘들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터보하고 그냥 DPF 교환 문제가 아닐 거예요. 제가 DPF가 진짜 노가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우리가 마세라티 하나 찍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버리면 DPF는 당연히 못 써요. 근데 일단 그거를 일단 추후에 배제를 한다고 보고 나머지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드웨어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녹는 거거든요. 막힌다 하더라도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어서 막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초창기 영상에도 대표님이 DPF 막히는 건 분명히 원인이 있다. 원인이 다 있어요. 앞만 뚫으면 뭐하냐고, 그지? 원인이 다 있어요. 일단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들어왔으니까 좀 보고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저거 봐도 기본적으로 데이터 값을 일단 전체적으로 꼼꼼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배기온 센서가 3개가 들어갈 텐데 3개가 정상적으로 다 온도가 다 올라가는지 하나만 망가져도 또 재생 기능을 못 하거든요. 보면은 뭐 재생 DPF 관련돼 갖고 이게 성공한 횟수는 3회 정도 되고 요구한 횟수는 31회를 요구를 했는데 뭐 이런 거부터 했고 이런 건 뭐 근데 별로 의미는 없지만은 하나하나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레프로 센서가 1, 2가 있어요. 터보가 2개라서 하나는 나중에 작동을 해요. 0이 맞는 거고 얘는 지금 실적으로 너무 높은데 어디 도둑공기 세대인가 아니면은 터보 차저가 진짜 안 좋을 수도 있고. 일단은 대충 원인이 나온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또 전지점에서 오늘 또 모인다고 해갖고 대표님 다들 일로 와보세요. 오랜만에 인사 한번 해요. 인사 카메라 한번 나오게. 고양기인 대표, 우리 논현진 대표님, 김포점 대표님, 가자점 대표님 안녕하세요. 나오셨어요. 이 제규어가 2011년식인데 2011년도에 새 차를 사고 계속 막 이제 맨 처음에 새 차 때부터 해갖고 고객님이 이제 센터에다 물어했는데 뭐 주행을 좀 하셔야 된다. 조건이 좀 맞아야 그래도 재생하는 시간을 좀 줘야 된다. 그렇게 알고 한 몇 년 정도는 그렇게 탔었어. 근데 이제 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 이제 빨간불도 들어오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지금 12년 동안 이거를 지금 해결을 못하고 12년 동안 서비스 센터에서 계속 DPF 지금 방금 차를 떠갖고 확인해본 결과 일단 터보 차저 하나를 망가진 것 같아요. 그 메인 말고 보조 터보 차저는 하나 나간 것 같고 나머지 하드웨어는 내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이게 터보 차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볼게요. 우리 터보 차저가 기본 그냥 기본 터보 차저가 있고 트윈 스크롤 방식 터보 차저가 있고 그 다음에 얘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시퀀셜 터보 방식이에요. 요즘에는 거의 다 기본적으로 터보 차저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터보 차저는 아무래도 그 배기량 높은 차에도 많이 적용되고 하지만은 원래 목적은 이제 배기량이 작은 차에서 출력과 연비를 좀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터보차를 이제 장착하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더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 터보렉도 생기고, 응? 지금은 요즘 나온 차들은 터보렉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제교 같은 경우는 제교뿐만 아니라 뭐 BMW 터보 2발짜리는 그 방식을 이제 시퀀셜 터보라고 해요. 저RPM 구간에서 터보렉을 줄이기 위해서 하나만 돌리는 거고, 그리고 고RPM에서 더 출력을 뽑기 위해서 어느 구간에서 반대편 거 터보를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 차에 적용된 방식인데, 일단은 이쪽 터보가, 운전석에 있는 터보가 저RPM 구간에서 무조건 돌게 돼 있어요, 이 차가. 그리고 나서 얘 로직으로 보면은 2500rpm 이상을 썼을 때 이 보조 터보가 여기 보면 밸브가 하나 들어가거든요. 요 밸브가 열리면서 배기압력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 터보가 작동하게끔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작동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 이 보조 터보가 지금 오일기가 상당히 많아요. 일단은 고객님께서는 터보를 바꾸셨다고 했는데, 일단 배기가 뱅크 1, 뱅크 2라고 할게요. 일단 메인 터보에서는 그래도 터보가 항상 작동하니까 별로 없죠, 그죠? 오일기가 없죠. 일단은 이쪽에서 오일기가 나온다는 거는 이쪽에 따라가면은 이쪽 터보 차저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제 이쪽 터보가 잘 나가요, 유난히. 왜 잘 나가겠어요? 응? 이쪽 터보가 왜 잘 나가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터보가 구간이 작동이 안 된 상황에서 계속 오일이 공급이 된다고 쳐요. 그 터보 쪽으로. 터보 쪽 오일이 공급이 되는데, 아마 오일 라인을 보면 형성이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러 군데 갈 거예요. 라인이 가다가 리턴으로 떨어지는데, 회전이 돼야지 리턴으로 빨리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회전을 안 하다 보니까 계속 쌓이는 거예요. 암만 쌓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 보조 터보들이 뒤쪽으로 거의 많이 나와요, 대체적으로. 오래 타도 뭐 달린다 하더라도 거의 수명이 이쪽이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터보 작업을 하고, 제교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퀀셜 터보 자체는 정말 좋긴 한데, 그죠?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한다는 시스템은 좀 관리가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하나만 돌고 또 2500rpm에서 이제 얘가 도니까 또 2500rpm을 잘 안 쓰시는 여성 오너분들은 진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계속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일이 때가 끼면서 오일이 이렇게 질질 흐르더라고요. 근데 얘네 로직으로 보면 2500인데 어떨 때는 구간에서도 작동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도 정확하게 왜 작동하는지 모르겠어요.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뭐 그런 구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시운전을 했을 때 이게 에어 프로세서 값이 두 개를 읽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는 어차피 아이들링에서 구간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0으로 돼 있어요. 0으로 돼 있기 때문에 0에서 막 1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제가 주행을 좀 해봤을 때는 어느 정도 구간에서 에어프로가 작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적으로 문제는 없어 보여요. 기계적으로 부품 쪽이나 이렇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 그래서 차를 떠서 보니까 결국에는 이 보조 터보에서 결국엔 오일이 지금 나오면서 지금 아마 저기로 바로 DPF가 들어가죠. 이쪽으로 바로 DPF 들어가죠. 이 카본이 열에 의해서 계속 타면서 여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분명히 바꾸신 건 맞아요. 바꾸신 거 맞아요. 바꾼 것 같죠, 그죠? 네, 근데 터보도 바꾼 것 같아요. 터보도 바꾼 것 같아요. 바꿨다고 했는데 일단은 믿으면 안 돼요. 일단은 그렇게 너무 또 우리가 정비하면서 고객님 말만 너무 믿고 작업을 하게 되면 진짜로 완전 또 먼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화해야지, 고객님한테. 고객님한테 전화해야지, 그지? 오케이, 알았어. 이거 뭐 저보다 일단은 내가 삼성 터보에다 한번 의뢰를 해볼게. 제 생각이 맞는지. 여보세요? 네, 삼성서본데요. 네, 안녕하세요. 그 차가 그 제규어 차량들이 그 보조 터보가 항상 오일이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네네. 그 오일은 계속 공급이 되잖아요, 그죠? 네. 터보가 구동을 안 하게 되면은 리턴되는 양이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있나요?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터보가 구동을 안 하게 되면은 네. 리턴 양이 좀 많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그렇죠. 보조 터보에서 지금 인터쿨러로 가는 호스인데 한번 빼볼게요. 이제 오일이 좀 나오죠, 여기도. 그죠? 적은 양의 오일은 아니야.
흙을 다 안 채워놨네. 얼마나 많이 풀었어. 여기 보면 여기도 지금 오일기가 이렇게 많이 있죠. 그지? 그리고 얘가 중간에 여기 배기 하우징 이쪽에 꽂혀요. 얘가 중간에 이쪽에 꽂히고, 응? 이쪽에 꽂혀서 배기가스 압력이 어느 구간 되면 얘 밸브가 열려서 저쪽 터보 쪽으로 해갖고 압력이 가해갖고 임펠러가 이제 돌면서 터보 차저가 작동이 되는 건데, 일단 얘도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상태가 어떤지. 보이지? 크기 좀 뺄 거잖아 지금. 예. 보이죠 오일? 예. 응? 예, 올라. 몰라. 봐봐. 배기 쪽으로 아예 줄줄 흘러내. 응? 오일 이렇게 많이 나왔지, 그지? 그러니까 DPF에 자꾸 쌓이는 거야. 흡기 쪽에서도 오일이 나온 거야. 자, 일단 요거를 우리가 일단 교체를 할 거예요. 일단 먼저 어떤 부분이 이상이 있는지 우리 업체에다 한번 보내봐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규어를 터보를 지금 보내놨어요.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먼저 확인 좀 해달라고 했고, 그리고 제가 영상 속에서 터보가 돌아야지만이 오일이 공급이 되면서 리턴이 그만큼 빨리 될 거라고 제 생각을 얘기했었죠. 그 얘기를 난 터보집에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터보집에서 그 얘기가 맞대요. 유속이 안 돌면은 리턴이 더 안 되면서 오히려 그 압 때문에 배기 쪽이나 흡기 쪽으로 해갖고 오일이 넘어올 수 있다. 그래서 터보집에서는 저 밸브도 한번 봐봐라, 점검을 해봐라,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근데 이 고객님은 결국에는 시내 주행을 주로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2010년도부터 11년도부터. 근데 이 시스템 자체가 2500 구간 RPM부터 일단은 저 밸브가 열리면서 저 터보가 작동하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한 게 있어요. 좀 로직을 좀 바꿔주는 게 어떨까, 차라리. 500rpm만 더 짧게. 만약에 그 구간이라고 하면은 2000rpm 구간에서 저 보조 터보가 아예 작동을 하게끔. 어차피 이슈에서 판단해갖고 그 솔밸브가 작동해서 밸브를 열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내 주행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거의 2000rpm 구간은 거의 다 쓰니까요, 그죠? 우리 변속하더라도 한 1500, 2000에서 무조건 변속이 되잖아요, 그죠? 2500은 약간 좀 악셀을 깊게 밟아야 되고, 그런 부분을 혹시나 싶어서 우리 오토조이 형님한테 좀 물어봤어요. 형님, 그 구간만 한 500rpm만 좀 줄여주면 어떨까요? 이 차가 원체 문제가 많으니까. 근데 이 제규뿐만 아니라 요 엔진 관련된 거, DPF 관련된 경고등을 갖고 애먹으신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도 예전에는 그래 갖고 많이 작업을 했는데 이 구간을 바꿔준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터보집에다 얘기했어요. 혹시 리턴 라인에 육각짜리 볼트가 하나 있는데 그거하고 리턴되는 양하고 좀 틀릴 수가 있냐, 그리고 거기에 혹시 리턴 라인을 더 빨리 개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 유속이 안 돌아가더라도, 그 얘기까지를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기술 담당자하고 다 전화를 준대요. 그래갖고 일단 혹시라도 터보를 새 거 시키는 것도 좋겠지만은 좀 바꿔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센터처럼 원래대로 하던 방식대로 가버리면은 이 차주분께서 타는 성향 그대로 갔을 때는 분명히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머리를 싹 굴려서 한번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 컴퓨터 자체의 로직을 조금만 수정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한번 교수님도 봐야 된대.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내가 한번 뜯어갖고 데이터를 한번 볼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해외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점인지 한번 다 뒤져본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있을 거야.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이 차들이 DPF 관련돼 갖고 분명히 문제가 많을 거예요. 오늘 좀 귀한 손님을 좀 모셨습니다. 우리 내 차를 부탁해 장우수 대표님, 그리고 원모터스의 윤교인 대표님, 그리고 우리 베리
그 신종암 미션의 신원섭 대표님. 나만 인사 안 했나? 아, 인사를 하시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1부, 2부까지 나갔는데 1부 때는 좀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고객님께서 이제 안타까운 사연을 저희 통화로 하다 보니까 통화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좀 정말 안타깝고 고생도 엄청나게 많이 하시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일단 담았는데 글이 뭐 어마어마무시해요. 뭐 재교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근데 이제 점점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일단 재교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재교에서도 사실 진단을 터보 차저하고 DPF 진단을 내렸긴 하지만은 계속 그쪽에서 오일이 나왔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DPF는 분명히 망가져요. 제 영상을 보더라도 뭐 스로드 플랩, 배기온 센서, 뭐 오일 세퍼레이트, 뭐 크랭크 케이스 압력이 낮아도 그럴 수가 있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때문에 DPF 경고등이 들어오는데 일단은 모든 조건이 맞는 과정에서 지금 판단한 게 아마 재교에서도 터보 차저 저희 쪽도 지금 터보 차저를 얘기를 했고 근데 또 하나 의심되는 게 차압 센서도 의심이 돼요. 지금 우리 고양점에서 DPF 클리닝을 진행을 했는데 우리 저희 장비가 좀 망가져갖고 고양점에서 클리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데이터 값으로 봤던 차압 값하고 실적으로 뜯어갖고 본 값하고 조금 틀리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많이 막히진 않았었어요. 차압 센서도 약간 의심이 돼요. 지금 현재로서는. 하여튼 그래갖고 뭐 여러 가지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고 그리고 지금 터보 쪽 관련돼 갖고 방향이 일단 뭐 그쪽으로 흘렀는데 일단 오일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흑기든 백이든 간에 오일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나와갖고 더 많은 양이 나와버리면은 오버런 현상도 날 수도 있고 뭐 엔진이 깨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갖고 그리고 제가 로직을 바꾼다는 또 얘기를 했었잖아요. 로직을 바꾼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사실상 문제가 돼요. 제가 임의로 컴퓨터를 만들어 놓은 거를 제가 바꿀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자동차 그 튜닝 연구소 그 신원석 대표님뿐만 아니라 장영수 대표님 그리고 원모터스는 엔진을 원체 잘하니까 엔진 쪽 관련된 간단한 분만 모셔갖고 좀 대화를 좀 해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오일 더 많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할 거가 봐.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습니까? 지금 단순하게 재교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저도 단순하게 재교처럼 터보하고 DPF 차저만 해갖고 보내버리면 결국에는 이 고객님은 분명히 또 막혀갖고 나한테 또 전화 오고 안 됐어요, 사장님, 안 됐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렇게 막 그 로직도 바꿔보고 터보 쪽에 들어온 오일 라인까지 좀 어떻게든 개선해보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의견을 가졌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좀 불러갖고 좀 회의를 했는데 회의 내용이 한 2시간 동안 했어요. 2시간 동안 했는데 근데 은근히 재밌어. 그 재교뿐만 아니라 그 회의 내용은 재교뿐만 아니라 지금 디젤차 관련된 거나 아니면 오버런 현상 뭐 화재 나는 사건 급발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대화를 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따로 혹시 기회가 되면은 따로 한번 영상을 따로 담아볼게요. 그리고 3부는 일단 차압 센서하고 터보는 이제 어차피 수리를 이제 해갖고 이제 올 거고 DPF는 클리닝 다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오일 라인 쪽을 좀 어떻게 개선을 하든가 아니면은 터보 쪽에 그 진공으로 빨아당기는 데가 있어요. 그 오일 양을 좀 너무 과하게 들어가면 엔진 크랭크 케이스에서 세퍼레이터에서 당겨주는 방식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 점검하고 한번 최종적으로 한 시운전 한 일주일, 2주 이상 할 거예요. 2주 동안 고객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제가 한번 시운전을 계속 집에 왔다 갔다 출퇴근. 제 출퇴근 거리가 되게 짧잖아요. 출퇴근 거리 왔다 갔다 해서 크게 이상 없고 그리고 추후에 DPF 함량까지 확인해서 한번 출고를 시켜볼게요. 첫 영상이 너무 오해가 좀 소진이 좀 있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쪽 제기어 정비사님의 문제는 아니에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다만 문제가 있다면은 이렇게라도 좀 생각을 해줬어야 되지 않나. 차의 특성이나 그 고객님에 맞는 거부터 해갖고 차에 뭐 로직을 떠나서 안 그러면 뭐 오일이라도 좀 빨리 갈게 하든가 또 터보가 안 돌면은 그 안에 오일이 고착이 돼갖고 열 때문에 또
굳어갖고 좀 아까 끈적이 같은 거 나왔잖아.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아마 이해도를 좀 최대한 좀 많이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3부 해결이 될까?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어 나도. 감사합니다.